한국문학 대표작 선집 최만식 탕류 1. 인간 기념물 금강 이강은 지도를 펴놓고 앉아 가만히 들여다보노라면 물줄기가 중동께서 남북으로 납작하니 째져 가지고는 한강이나 영산강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주 재미있게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번 비행기라도 타고 강줄기를 따라가면서 내려다 보면 또한 그럼직할 것이다. 저 험준한 소백산맥이 제주도를 건너보고 뜀을 뛸 듯이 전라도의 뒷덜미를 급하게 달리다가 우뚝 또 한 번 우뚝 높이 솟구친 갈제와 지리산 두 산의 산연물을 받아가지고 장수로 진안으로 무주로 이렇게 역류하는 게 금강의 남쪽 줄기다. 그놈이 영동 근처에서는 다시 추풍령과 속리산으로 물까지 받으면서 서북으로 좌향을 돌려 충청 좌우도의 접경을 흘러간다. 그리고 북쪽 줄기는 좀 단순해서 촬영 산맥이 꼬리를 감추려고 하는 경기 충청의 접경 진천 근처에서 청주를 바라보고 가느다랗게 흘러내려 오다가 조치원을 지나면 거기서 비로소 오래 두고 서로 찾던 남쪽 줄기와 마주 만난다. 이렇게 어렵사리 서로 만나 한데 합수진 한 줄기 물은 개서부터 고개를 서남으로 돌려 공주를 끼고 계룡산을 바라보면서 우줄거리고 부여를 한 바퀴 휘 돌려다가는 급히 나무로 꺾여 단숨에 논외 강경이까지 들이닿는다. 여기까지가 백마강이라고 이를테면 금강의 색동이다. 여자로 치면 흐린 세태에 찌들지 않은 처녀적이라고 하겠다. 백마강은 공주 곰나루에서부터 시작하여 백제 흥망의 꿈자취를 더듬어 흐른다. 풍월도 좋거니와 물도 맑다. 그러나 그것도 부여 전후가 한참이지 강경에 다다르면 장꾼들의 흥정하는 소리와 생선 비린내에 고요하던 수면의 꿈은 깨어진다. 물은 탁하다. 예서부터 옳게 금강이다. 형은 서서남으로 빈밋이 충청 전라 양도의 접경을 골타고 흐른다. 이로부터서 물은 조수까지 섭들려 더욱 흐리나 그득하니 벅차고 강 너비가 훨씬 퍼진 게 제법 양양하다. 이름난 강경벌은 이 물로 해서 아무때고 갈증을 잇고 촉촉하다. 낙동강이니 한강이니 하는 다른 강들처럼 해마다 무서운 물 난리를 휘몰아 때리지 않아서 좋다. 하기야 가끔 홍수가 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애두르고 휘돌아 멀리 흘러온 물이 마침내 황해바다에다가 깨어진 꿈이고 무엇이고 탕류째 얼러 좌르르 쏟아져 버리면서 강은 다하고 강이 다하는 남쪽 언덕으로 대처 하나가 올라앉았다. 이것이 군산이라는 항구요. 이야기는 예서부터 실마리가 풀린다. 그러나 항굴에서 하룻밤 맺은 정을 떼치고 간다는 마도로스의 정담이나 정든 사람을 태우고 멀리 떠나는 배 꽁무니의 물결만 남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갈매기로 더불어 운다는 여인네의 그런 슬퍼도 달코로만 이야기는 못 된다. 벗어붙이고 농사면 농사, 노동이면 노동을 해먹고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이 아득하기는 일반이로되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도 또 달라 명일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고 수두룩해서 이곳에도 많이 있다. 정주사도 갈 데 없이 그런 사람이다. 정주사는 시방, 미두장 앞 큰 길 한 복판에서 다 같은 하박군 이로되 나이 배절분 애송이 한테 멱살을 당실하게 따잡혀 가지고는 죽을 봉욕을 당하는 참이다. 시간은 오후 2시 반. 후장의 대판시세 이절이 들어오고 나서요. 절기는 바로 5월 초승. 싸움은 퍽 단출하다.
안면 있는 사람들이 없는 배는 아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지도 않는다. 지나가던 상점의 심부름꾼 아이 하나가 자전거를 반만 내려서 오독하니 바라보는 섰는 것이 그림의 첨경 같아 더욱 호젓하다. 휘둘리는 정주사의 머리에서 필경 낡은 맺고 모자가 건뜻 떨어져 마침 부는 바람에 길바닥을 대그르르 굴러간다. 미두장 정문 앞 사람 무더기 속에서 웃음소리가 와 하고 터져 나온다. 미두장은 군산의 심장이요 전주통이니 본정통이니 해안통이니 하는 폭넓은 길들은 대동맥이다. 이 대동맥 군데군데는 심장 가까이 여러 은행들이 서로 호응하듯 옹이하고 있고 심장 바로 전후 좌우에는 중매점들이 전화줄로 거미줄을 쳐놓고 앉아 있다. 정주사는 자리하고도 이런 자리에서 봉변을 당하는 참이다. 그러나 미두장 앞에서 일어난 싸움이란 빤히 속을 알조다. 그런 싸움은 하루에도 의례껏 한두 패씩은 얼러붙는다. 소위 총을 놓았다는 것인데 미천없이 안면만 여겨 돈을 걸지 않고 하바를 가다가 지고서 돈을 못 내게 되면 그래 내라거니 없다거니 하느니라고 시비가 되어 툭탁 치고 받고 한다. 촌이라면 앞 뒷집 수탉끼리 암컷샘에 후두둑 후두둑 하는 닭싸움 많지나 예산일이다. 해서 아무리 이런 큰 길바닥에서 의관계나 한 사람들끼리 멱살을 움켜잡고 얼러붙은 싸움이라도 그리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한 사람이 아니면 별반 구경하는 사람도 없다. 다 알고 지내는 같은 하박꾼들은 싸움을 뜯어 말리기는커녕 중매점 처마 밑으로 미두장 정문 앞으로 넌지시 비켜 서서 흰 머리가 희끗희끗 장근 50의 중늙으니 정주사가 자식벌밖에 안 되는 애송이한테 그런 해괴를 당하는 것을 되레 고소하다고 빈정거리기만 한다. 미천도 없어가지고 구성 없이 덤벼들어 남 골탕 먹이기 일쑤더니 그저 잘코산이야. 정주산지 고물의 주산지 이제는 제발시장 근처에 오지 말래요. 저 영감님 저러다가는 생죽음하겠어. 어쩌려고들 그래. 두게 제 일들 제가 알아서 할 테지. 때가면 둘 다 콩밥인걸. 정주사는 멱살을 잡은 애송이의 팔목에 대롱대롱 매달려 발도듬을 친다. 목을 졸려서 얼굴빛은 검푸르게 죽고 숨이 막혀 캑캑 기침을 베앗는다. 낡은 메꼬모자는 아까 벌써 길바닥에 굴러떨어졌고 닭목 백두루마기는 안팎 옷구름이 뜯어져서 잡아 낚는 대로 주정뱅이처럼 펄럭거린다. 여보게 이 사람 여보게. 보긴 뭘 보라고 그래. 보아야 그 상판이 그 상판이지 별것 있나? 잔말 말고 돈이나 내요. 글쎄 여보게 이건 너무 창피하지 않은가. 이걸 놓고 조용조용 이야기를 하세 그려. 응? 이건 놓게. 흥, 놓아주면 뺑소니를 칠 영의로 어림없어 돈 내요. 안 내면 껍데기를 벗겨 놓을 테니. 글쎄 이 사람아 이런다고 없는 돈이 어디서 솟아나나? 요런 얌체 빠진 작자 같으니라고. 왜 그럼 돈도 없으면서 덤볐어? 덤비기를. 그랬다가 유행 바로 맞으면 을개미 없는 개장수를 할 영으로. 그리고 고꼴에 허욕은 남북 나서 뭐 50전이야 차마 하겠나? 일원은 해야지. 그런 어디서 아이고 그저 요걸 그저. 애송이는 뺨을 한 대 갈길 듯이 멱살 잡지 않은 오른편 팔을 번쩍 쳐들어 넙죽한 손바닥을 들이대면서 얼러맨다. 정주사는 그것을 피하려고 고개를 오므라뜨리면서 엉겹결에 손을 내민다. 그 꼴이 하도 궁상스럽대서 하하하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온다. 그때 마침 모모 은행 군산 지점에 당좌계에 있는 고태수가 잠깐 다니러 나왔는지 맨머리로 귀 위에 철필대를 꽂고 슬리퍼를 끌고 미두장 앞을 지나다가 싸움 열린 것을 보더니 멈칫 발길을 멈춘다. 그러자 또 미두장 안에서는
중매점 마루강에 바다지로 있는 꼽추 장영보가 끼우시 밖을 내다보다가 태수가 온 것을 보고 매기같이 째진 입으로 희죽희죽 웃는다. 자네 장내 장인 방금 죽네. 방금 죽어. 어여 쫓아가서 말리게. 괜히 수복 입고 장가들게 되리. 어여 가서 뜯어 말리라니깐 그래. 모여 섰던 사람들은 태수를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모두 돌아다 보면서 빙깃빙깃 웃는다. 태수는 형보더러 눈을 흘기면서도 함께 웃는다. 그는 형보 말대로 싸움을 말려주고는 싶어도 형보가 방정맞게 여럿이 듣는 데서 그런 말을 씌월거려 놔서 차마 열적어 선뜻 내닫지 못하는 눈치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요. 형부한테 빙긋 한번 더 웃어 보이고는 싸움 열린 길 가운데로 슬리퍼를 직직 끌고 건너간다. 이건 무얼 그래요. 점잖게 시리 이거 노시오. 태수는 정주사의 멱살을 잡은 애송이의 팔목을 말하는 말조보다는 우악스럽게 후뚜려 쥔다. 정주사는 점직해서 안 돌아가는 고개를 억지로 돌리고 애송이는 좀 머쓱하기는 하면서도 멱살을 놓지 않는다.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나이께나 조이 먹어가지고는. 노라면 놔요. 버럭소리를 지르면서 태수는 쥐었던 애송이의 팔목을 잡아 낚는다. 잘못은 누게 있던지 그래 댁은 부모도 없수. 젊은 친구가 나이 자신 분한테 이런 행패를 하게. 몰아대면서 거듭떠 보는 태수의 눈살은 조련찮게 팽팽하다. 애송이는 할 수 없이 멱살을 놓고 물러선다. 그렇지만 경우가 그렇잖거든요. 경우가 무슨 빌어먹을 경우람. 누구는 그 속 모르는 줄 아루. 하바 하다가 총 났다고 그러지? 여보, 그렇게 경우가 밝고 하거든 애여 경찰서로 가서 받아 달래구려. 허참. 애송이는 더 생기지 못하고 돌아서서 미두장 정문께로 가면서 혼자 무얼하고 두런두런 거린다. 정주사는 검다 희단 말이 없이 모자를 집어들고 건너편의 중매점 앞으로 간다. 중매점 문 앞에 두어치나 모여 섰던 하박꾼들은 정주사의 기색이 하도 암담한 것을 보고는 입대까지 조롱하던 낫꽃을 얼핏 고쳐 갖는다. 담배 입고들랑 한 개 주게. 정주사는 누구한테라 없이 손을 내밀면서 한 대를 바라보더니 우두커니 한숨을 내쉰다. 여느 때 같으면 담배 몇 겼수? 하고 조롱을 하지. 단박에는 안 줄 것이지만 그중 하나가 아무 말도 없이 마코 한 개를 꺼내준다. 정주사는 담배를 받아붙여 물고 연기째 길게 한숨을 내뿜으면서 넋을 놓고 먼 하늘을 바라본다. 광대뼈가 툭 붉어지고 훌쭉 빠진 볼은 배가 불러도 시작만 해 보인다. 기름기 없는 얼굴에는 5월의 맑은 날에도 그늘이 진다. 분명찮은 눈을 노상 두고 깜짝거리는 것은 괜한 버릇이요. 그것이 마침 감으로 꼴이 더 궁상스럽다. 못생긴 노랑 수염이 몇 낫 안 되게 신육만 자랐다. 그거나마 정주사는 잊지 않고 자주 쓰다듬는다. 정주사가 낭명이 되어 한숨만 거듭 쉬고 서서 있는 것이 그래도 보기에 딱했던지 마하코를 선심 쓰던 하박군이 부드러운 말로 위로를 하는 것이다. 어서 대구로 가시오. 다 이런데 발을 들여놓자면 그런저런 창피 보기도 예사지요. 옷고름이랑 저렇게 뜯어져서 못 쓰겠소. 어서 대구로 가시오. 정주사는 대답은 안 하나 비로소 정신이 들어 모양 창피하게 된 두루마기 꼴을 내려다본다. 옆에서 위로하던 하박군이 한 번 더 선심을 내어 중매점 안으로 들어가더니 핀을 얻어 가지고 나와서 두루마기 고름 뜯어진 것을 제 손으로 찍어 매준다. 미두장 정문 옆으로 비켜서서 형부와 무슨 이야기를 하느라고 고개를 맞대고 있던 태수가 정주사가 서 있는 앞을 지나면서 일부러 외면을 해준다. 정주사도 외면을 한다. 태수가 저만큼 멀리 갔을 때 정주사는 비로소
가래 끓는 목 가다듬을 한 번 하더니 모모 은행이 있는 대께로 천천히 걸어간다. 다섯 자가 들락말락한 키에 가슴을 딱 버티고 한 팔만 뒷짐을 지고 그리고 짝 바라진 여덟 팔자 걸음으로 아장아장 걸어가는 맵실한 누구더러 보라고 해도 시장스런 꼴이다. 푸른 지붕을 이고 섰는 모모 은행 앞까지 가면 거기서 길은 네 거리가 된다. 이 네 거리에서 정 주사는 바른편으로 꺾이어 동령 고개 쪽으로 해서 자기 집 둔배미로 가야 할 것이지만 그러지를 않고 왼편으로 돌아 선창께로 가고 있다. 뒤에서 보고 있던 하박군이 빈정거리는 말인지 걱정하는 말인지 혼잣말로 저 영감 자살하고 싶은가 봐. 그러길래 집으로 안 가고 선창으로 나가지 하고 웃으면서 돌아선다. 앞뒤 동이 뚝 잘려서 도무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게 정주산에다. 그러나마 식구가 자그마치 여섯, 21살 먹은 맏딸 초봉이를 우두머리로 17 먹은 작은 딸 개봉이, 그 아래로 큰 아들 형주, 이 애가 14살이요. 훨씬 떨어져서 6살 먹은 병주. 이렇게 사남매에 정주사 자기네 내외해서 옹근 여섯 식구다. 이 여섯 식구가 아이들까지도 입은 자랄 대로 다 자라 누구 할 것 없이 한 그릇 밥을 내놓지 않는다. 그러니 한 달에 쌀 온통 한 가마로는 모자라고 소불하 엿 말은 들어야 한다. 또 나무도 사 떼야 하지. 아무리 가난하기로 등짐 장수처럼 길가에서 솥단지 밥을 해먹는 바 아니니 소금만 해서 먹을 수는 없고 하다못해 콩나물 1전어치나 새우젓 꽁댕이라도 사 먹어야지. 옷감도 덜어는 끊어야지. 집세도 치러야지. 그런데다가 정주사의 부인 유씨라는 이가 자녀들에 대한 숭벽이 유난스러 머리를 싸매 가면서 공부를 시키는 판이다. 그래서 맏딸 초봉이는 보통 학교를 마친 뒤에 사립으로 된 3년제의 S 여학교를 다녀 작년 봄에 졸업을 했고 개봉이는 그 S 여학교 3학년에 다니는 중이고 형주가 명년 봄이면 보통 학교를 마치는데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어느 상급 학교에 다니겠노라고 지금부터 조르고 있고 한데 그러고도 유 씨는 막내둥이 병주를 지난 4월에 유치원에 들여 보내지 못한 게 못내 원통해서 요새로도 생각만 나면 남편한테 그것을 뇌살이곤 한다. 이러한 적지 않은 세간살이건만 정 주사는 명색 가장이랍시고 벌어들인다는 것이 가용의 10분의 1도 되지를 못한다. 일찍이 정 주사는 겨우 굶지나 않는 부모의 덕에 선빈의 집안의 가도대로 하늘천 따지의 천자를 비롯하여 사선이 삼경인의를 다 읽었다. 그러고 나서 세태가 바뀌니 신학문도 해야 한다고 보통 학교도 졸업은 했다. 정주사 선치는 이만큼 남부럽지 않게 아들을 공부시켰다. 그러나 조업은 짙은 것이 없었다. 그것도 있기만 있었다며냐 달리 찢길 데가 없으니 고스란히 정주사에게로 물려 내려왔겠지만 별로 운한 것이 없었다. 지금으로부터 12해 전 정주사가 강 건너 서천 땅에서 이곳 군산으로 이사를 해올 때 그의 선대의 유산이라고는 선산 한 필에 논 4,000평과 집 한 채 그것뿐이었다. 그때의 정주사는 그것을 선산까지 일광 지지만 남기고 모조리 팔아서 빚을 두드려 갚고 나니 겨우 이곳 군산으로 와서 800원짜리 집 한 채를 장만할 미천과 돈이나 한 2, 300원 수중에 떨어진 것뿐이었었다. 정주사의 선치는 그래도 생전시에 생각하기를 아들을 그만큼이나 흡족하게 신구 학문을 겸해 가르쳤으니 선비의 집 자손으로 어디 내놓아도 낯 깎일 일이 없으리라고 안심을 했고 돌아갈 때에도 편안히 눈을 감았다. 미상불 24, 5년 전 한일 합방 바로 그 뒤만 해도
한 문장이나 읽었으면 4년짜리 보통 학교만 마치고도 군석이 노릇은 넉넉히 해먹을 때다. 그래서 정주사도 그렇게 했었다. 23살에 그곳 군청에 들어가서 35가지 옹근 13해를 군서기를 다녔다. 그러나 13해 만에 도태를 당하던 그날까지 별 수 없는 고원이었었다. 아무리 연조가 오래서 사무에 능해도 이력 없는 한낱 고원이 본관이 되고 무슨 개의 주임이 되고 마지막 서무주임을 거쳐 군수가 되고 이렇게 승차를 하기는 용이 차는 노릇이다. 더구나 정주사쯤의 주변으로는 거의 절대로 가망 없을 일이었다. 정주사는 청춘을 그렇게 늙힌 덕에 노후라는 반갑잖은 이름으로 도태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고 보니 처진 것은 누구 없이 월급쟁이에게는 두억신이 같이 붙어 다니는 빚뿐이었다. 그 통에 정주사는 화도 나고 해서 생화도 구할 겸 얼마 안 되는 전장을 팔아 빚을 가리고 이 군산으로 떠나왔던 것이요. 그것이 꼭 12해 전의 일이다. 군산으로 건너와서는 은행을 시초로 미두 중매점이며 회사 같은 데를 7년 동안 두고 서너 군데나 드나들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정말 노후물에 처첩을 타고 영영 월급 서민층에서나마 굴러 떨어지고 만 것이 지금으로부터 5해 전이다. 그런 뒤로는 미두군으로, 미두군에서 다시 하박군으로. 5월의 하늘은 티끌도 없다. 오후 한나절이 겨웠건만 햇볕은 늙지 않을 듯이 유장하다. 훤하게 터진 강심에서는 싫지 않게 바람이 불어온다. 5월의 바람이라도 강바람이 되어서 훈훈하기보다 선선하다. 날이 한가한 것과는 딴판으로 선창은 분주하다. 크고 작은 목선들이 저마다 높고 낮은 돛대를 옹긋종긋 떠받고 물이 안 보이게 선창가로 빡빡이 들이밀렸다. 칠산 바다에서 잡아 가지고 들어온 첫 조기가 한창이다. 은빛인 듯 싱싱하게 번쩍이는 준치도 푼다. 배마다 샘 새는 소리가 아니면 닷 감는 소리로 사공들이 아우성을 친다. 지게진 짐꾼들과 광주리를 인 아낙네들이 장속같이 분주하다. 강안으로 뻗친 찻길에서는 꽁지 빠진 참새같이 방정맞게 생긴 기관차가 경망스럽게 달려다니면서 빽빽 성급한 소리를 지른다. 그럴라 치면 멀찍이 강심에서는 커다랗게 들어 누운 기선이 가끔 가다가 우웅하고 내숭스럽게 대답을 한다. 준설선이 저보다도 큰 크레인을 무겁게 들먹거리면서 시커먼 개흙을 파 올린다. 마도로스의 정취는 없어도 항구는 분주하다. 정주사는 이런 번잡도 잊은 듯이 강가로 다가가서 초라한 수염을 바람에 날리고 있다. 강심으로 똑딱선이 통통거리면서 떠온다. 강 건너로 아물거리는 고향을 바라보고 섰던 정주사는 눈이 똑딱선을 따른다. 그는 12해 전 용댕이에서 가권을 거느리고 저렇게 똑딱선으로 건너오던 일이 우연히 생각났다. 곰곰 생각은 잦아지다가 그래도 그때는 지금보다는 나았느니라 하면 옛날이 그리워진다. 이윽고 기름기 없는 눈시울도 눈물이 괜다. 정주사가 미두에 속을 알기는 중매점에 사물을 보아주던 때부터지만 그것에 손을 대기는 훨씬 뒤의 일이다. 그가 처음 군산으로 올 때만 해도 집은 내 것이었다. 아이들이래야 셋이라지만 모두 어리고 또 그런대로 월급도 받거니와 집을 사고 남은 돈이 2,300원이나 수중에 있어 그다지 군졸하게 지내지는 아니했었다. 그러던 것이 한 해, 2해 지나느라니까 아이들은 자라고 학비까지 해서 비용은 더 드는데 직업을 바꿀 때마다 월급은 줄고 그러는 동안에 오늘이 어제보다 못한 줄은 모르겠어도 금년이 작년만 못하고 작년이 재작년만 못한 것은 완구히 눈에 띄어
살림은 차차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하다가 마침내 푸달진 월급짜리 남아 영영 떨어지고 나니 손에 기름은 말랐는데 식구는 우르르 하고 7, 8년 월급쟁이로 다시금 빚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 정주사는 두루두루 생각했으나 별수가 없고 그때는 벌써 은행에 저당 들어간 집을 팔아 은행 빚을 추린 후에 나머지 한 300원 이하를 손에 쥐었다. 이때부터 정주사는 미두를 하기 시작했었다. 미두를 시작하고 보니 바로 맞는 때도 있고 빚 맞는 때도 있으나 바로 맞아 이문을 보는 돈은 먹고 사느라고 없어지고 빚 맞을 때는 살 돈이 떨어져 나가곤 하기 때문에 차차 미천이 떨어져 들었다. 그래서 제주 말이 제 갈기를 뜯어 먹는다는 푼수로 이태 동안에 정주사의 본전 300원은 스실사실 다 밭아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300원 미천을 가지고 이태 동안이나 갉아 먹고 살아온 것은 해퍼다느니보다도 오히려 정주사는 담보 잡고 큰 돈을 탐내지 못하는 규모 덕이라 할 것이었었겠다. 미천이 없어진 뒤로는 전날 미두장에서 사귄 친구라든지 혹은 고향에서 미두를 하러 온 친구가 소위 미두장 인심이라는 것으로 쌀이나 한 백석 50원 증금으로 붙여주면 그놈을 가지고 약삭빨리 요리조리 돌려 놓아가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매일 돈 원씩 2, 3원씩 따먹다가 급기야는 미천을 떼이고 물러서고 이렇게 하기를 한 1년이나 그렁저렁 지내왔다. 그러다가 다시 오늘 이날까지 꼽아 이태 동안은 그것도 사람이 군기가 드니까 그렇겠지만 어느 누구 인사말에라도 쌀 한 번 붙여주마고 하는 친구 없고 해서 마치 무능한 고관 퇴물이 모모 원으로 몰려가듯이 미천없는 정주사는 그들의 숙명저 코스대로 할 일 없이 하박군으로 굴러 떨어져 미두장이의 하염없는 여운을 읊고 지내는 판이다. 그러나 많고 적고 간에 그것도 노름인데 그러니 하는 족족 먹으란 법은 없다. 가령 부인 유씨의 바느질사 들어온 것을 한 1원어치 올가내든지 미두장에서 어리더릿하다가 안면 있는 친구한테 개평으로 1, 2원으로 떼든지 하면 좀이 쑤셔서도 하발을 하기는 하는데 그놈이 운수가 좋아도 3번에 한 번쯤은 빚 맞아서 애석한 그 미천을 홀랑 불어 먹고라야 만다. 노름이라는 것은 잃는 것이 미천이요. 그러므로 잃을 줄 알면서도 하는 게 미두꾼의 담보란다. 하발을 할 미천이 없으면 혹은 개평이라도 뜯어 미천을 할까 하고 미두장에 간다. 그렇지 않더라도 먹고 싶은 담배나 아편에 인해 몰리듯이 미두장애를 가 보기라도 않고서는 궁금해 못 배긴다. 정주사도 어제 오늘은 달랑 돈 10전이 없으면서 그래도 유행수를 바라고 아침부터 부역해 달려나와 빙빙 돌고 있었다. 그러나 수가 있을 턱이 없고 그럭저럭 장은 파하게 되어 오고 초조한 끝에 에라 살판이다 고 전에 하던 버릇을 다시 내어 그야말로 올감이 없는 개장수를 한번 하쨌던 것이 계란에도 뼈가 있더라고 고놈 꼭 생하게만 된 후장 2절의 대판 시세가 옛다 부활한 듯이 달깍 떨어져서 필경은 그 흉악한 복욕을 다 보게까지 되었던 것이다. 정 주사는 마침 만조가 되어 축제 밑에서 ንም실거리는 강물을 내려다 본다. 그는 죽지만 않을 테라면은 시방 그대로 두루마기를 둘러쓰고 풍덩 물러 뛰어들어 자살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다. 젊은 녀석한테 대로상에서 멱살을 따잡혀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다 듣고 망신을 한 것이야 물론 창피다. 그러나 그러한 창피까지 보게 된 이 지경이니 장차 어떻게 해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창피고 체면이고 다 접어놓고 앞을 서는 걱정이다.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나.
이것은 아무리 되씹어도 별 뾰족한 수가 없고 죽어 없어져서 만사를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생각지 않고 하는 도리뿐이다. 미상불 그래도 정주사는 막막한 때면 죽고 싶다. 죽어버리자. 이렇게 벼른다. 그러나 막상 죽자고 들면 죽을 수가 없고 다만 죽자고 든 것만이 마치 염불이나 기도처럼 위안과 단념을 시켜준다. 이러한 묘리를 체득한 정주사는 그래서 이제는 죽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의 행투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정주사는 흥분했던 것이 사그라지니 그제서야 내가 왜 청승맞게 강변에 나와서 이러고 섰을꼬 하는 싱거운 생각에 슬며시 발길을 돌이킨다. 그러나 이제 갈 데려야 조우나 구주나 집뿐인데 집안일을 생각하면 다시 걸음이 내키지를 않는다. 어제 저녁에 쌀아기 한 되로 콩나물 죽을 쑤어 먹고는 오늘 아침은 판판 굶었다. 시방 집으로 간 데짜 처자들의 시장한 얼굴들이 그래도 행여하고 가장이요 부친인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판이다. 다만 17전짜리 현미쌀아기 한 되라도 사가지고 갔으면 들어가는 사람이나 기다리는 식구들이나 기운이 나련만 그것조차 마련할 도리가 없다. 정 주사는 모모 은행 모퉁이까지 나와 미두장께를 무심코 돌아다 보다가 얼른 외면을 하면서 내가 내깟 놈의 대를 다시는 발걸음인들 허나봐라. 누가 굳이 오라고를 할세 말이지. 그러나 이렇게 혼자서라도 옹심을 먹어두어야 조금은 속이 후련해진다. 그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저 가끔 미천없이 하바를 하다가 도화를 부르고는 젊은 사람들한테 여지없이 핀잔을 먹고 그런 끝에 그 잘난 수염도 잡아 끄슬리고 그 밖에도 별별 창피가 비일비재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는 내가 이럴 일이 아니라 차라리 벗어붙이고 노동을 해먹는 게 옳겠다고 크게 용단을 내어 선창으로 나와서 짐을 져 본 일이 있었다. 그러나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일껏 용기를 내어가지고 덤벼든 막벌이 노동도 반나절을 못하고 작파해 버렸다. 힘이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반나절 동안 배에서 선창으로 퍼올리는 짐을 지다가 거의 죽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길로 탈이 난 것이 10여 일이나 갱신 못하고 알았다. 집안에서들은 그저 여느 몸살이거니 하고 걱정은 했어도 그날 그러한 기막힌 내평이 있었다는 것은 종시 알지 못했다. 그런 뒤로부터 막벌이 노동을 해먹을 생심은 다시는 내지도 못했다. 못하고 그저 창피하나 따나 버리야 있으나 싶으나 종시 미두장의 방퉁이꾼으로 지냈고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날은 처자식을 데리고 앉아 굶고 이렇게들 사는 참이다. 입만 가졌지 손발이 없는 사람. 이것이 정주사다. 진도라고 하는 섬에서 나는 개하며 금강산의 만물상이며 삼청동 숲속에서 울고 노는 새들이며 이런 산수고 생물이고 간에 천연으로 묘하게 생긴 것이면 천연 기념물이라고 한다. 그럴 바이면 입만 가졌지 수족이 없는 사람, 정주사도 기념물 속에 들기는 드는데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니까 천연 기념물은 못 되고 그러면 인간 기념물이겠다. 정주사는 내키지 않는 걸음을 천천히 걸어 전주통이라고 부르는 동령 고개를 지나 경찰서 앞 내거리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잠깐 망설인다. 탑삭불이 한 참복내 집 싸전 가게를 피하자면 좀 돌더라도 신흥동으로 둘러가야 한다. 그러나 묵은 쌀값을 졸릴까 봐서 길을 피해 가고 싶던 그는 도리어 약차하면 졸릴 셈을 하고라도 눈치를 보아 외상쌀이나 더 달래볼까 하는 억지가 나던 것이다. 정주사는 요새 정거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새로 난 소화통이라는 큰 길을 동쪽으로 한참 내려가다가 바른손 편으로 꺾이어 계복동 복판으로 들어섰다. 예서부터가 조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지금은 계복동과 연접된 구복동을 한데 버무려 가지고 산 상정이니 개운정이니 하는 하이칼라 이름을 지었지만 예나 시방이나 동네의 모양 다리는 그냥 그 대중이고 조금도 개운은 되덜 않았다. 그저 복판에 포도 장치도 안 한 15간짜리 토막길이 있고 길 좌우로 연달아 평지가 있는 둥 많은 둥 하다가 그대로 사뭇 언덕 비탈이다. 그러나 언덕 비탈의 언덕은 눈으로는 보이지를 않는다. 급하게 경사진 언덕 비탈에 개딱지 같은 초가집이며 낡은 생철집, 오막살이들이 손바닥만한 빈틈도 남기지 않고 콩나물 길듯 다닥다닥 주워 박혀 언덕 이거니 짐작이나 할 뿐이다. 그 집들이 콩나물 길듯 주워 박힌 동네 모양새에서 생긴 이름인지 이 계복동서 그 너머 둔배미로 넘어가는 고개를 콩나물 고개라고 하는데 실없이 제격에 맞는 이름이다. 계복동, 구복동, 둔배미 그리고 이편으로 뚝 떨어져 정거장 뒤에 있는 스레 이러한 몇 곳이 군산 인구 7만 명 가운데 6만도 넘는 조선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깨를 비비면서 옴닥옴닥 모여 사는 곳이다. 면적으로 치면 군산부의 몇 분의 1도 못 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정리될 시구라든지 근대식 건물로든지 사회시설이나 위생시설로든지 제법 문화도시의 모습을 차리고 있는 본정통이나 전주통이나 공원 및 일대나 또 넌지시 월명산 아래로 자리를 잡고 있는 주택지대나 이런 데다가 빗대면 계복동이니 둔뱀이니 하는 곳은 한 색이나 뒤떨어져 보인다. 한 색이라니 이제 한 세기가 지난 뒤라도 이 사람들이 제법 그만큼이나 문화다운 살림을 하게 되리라 싶들 않다. 계복동 복판으로 들어서서 콩나물 고개까지 거의 당도한 정주사는 길 옆 왼편으로 있는 탑삭불이 한 참봉내 싸전 가게를 넘짓 들여다본다. 실상은 눈치를 보자는 생각뿐이요. 정작 쌀 외상을 더 달라고 하리라는 다구진 배짱은 못 먹었기 때문에 사리기부터 하던 것이다. 정주사 안녕하시오. 탑삭구리 한 참봉은 마침 쌀을 사러 온 아이한테 봉지쌀 한 납대기를 되어주느라고 구부리고 있다가 힐끔 돌아다 보고 인사를 한다는 것이 탑삭불이 수염에 푹 파묻힌 입에서 말이 한 개씩 한 개씩 따로따로 떨어져 나온다. 네, 재미 좋으시오, 한참봉. 정 주사는 기왕 눈에 뜨인 길이라 가게 안으로 들어선다. 정 주사는 이 싸정과 주인을 볼 때마다 샘이 나고 심정이 상한다. 정주사가 처음 군산으로 와서 큰샘거리서 살 때에 탑삭부리는 바로 건너편에다가 쌀, 보리, 잡곡 같은 것을 동량해 온 것처럼 조금씩 버려놓고 오독하니 앉아 낫돼지를 하고 있었다. 거래는 그때부터 생겼다. 그러되 그리던 것이 소리도 없이 바스락바스락 일어나더니 작년 봄에는 지금 이 자리에다가 가게와 살림집을 안팎으로 덩실없게 지어놓고 겸해서 전화까지 때르릉 때르릉 메어놓고 아주 한다 하는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제 말로는 한 1, 2만 원 잡았다고 하니까 내숭 꾸러기라 3, 4만 원 조이 잡았으리라고 정 주사는 생각한다. 털보 한 서방 혹은 탑삭부리 한 서방이 한참봉으로 승차한 것도 돈을 그렇게 잡은 덕에 부지중 남이 올려 앉혀준 첩지 없는 참봉이다. 이렇게 겨우 10여 년간의 남은 팔자를 고치리만큼 잘 되었는데 자기의 몰락된 것을 생각하면 나도 차라리 그때부터 처녀원의 그 미천으로 장사나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어 그래 셈이 나고 심정이 상하던 것이다. 정주사는 나도 장사를 했다면 꼭 술을 잡았으리라고 믿지 어려서부터 상판으로 돌아다닌 사람과 걸상을 타고 앉아 붓대만 놀리던 서방님이 판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하려고도 않는다. 시장에서 나오는군. 그래 오늘은
탑삭부리 한 참봉은 방금 되어준 쌀값 받은 돈을 가게방 문턱 안에 있는 나무 괴짝 구멍으로 딸그랑 집어넣고 손바닥을 탁탁 털면서 돌아선다. 이 사람은 돈은 모았어도 손 금고 한 개 사는 법 없고 처음 장사 시작할 때 쓰던 나무 괴짝을 손때가 새카맣게 오른 채 그대로 쓰고 있다. 그놈을 가지고 돈을 모았대서 복괴라고 되레 자랑을 한다. 오늘은 재수가 좋아서 우리 집 묵은 셈이나 좀 해주게 되셨수? 재수인지 무언지 말도 마시오. 거 원 기가 막혀. 정주사는 눈을 연실 깜짝깜짝 하면서 아까 당한 일을 무심코 탄식한다. 왜? 또 빚 맞았어? 전 100원이나 날린걸. 정주사는 속으로 앞불싸하고 슬금 이렇게 둘러댄다. 그는 지금도 늘 몇 백석씩 쌀을 붙여두고 미두를 하는 듯이 탑삭불이 한참봉을 속여온다. 그래야만 체면이 차려진다는 게다. 그렇게 육장 손만 보아서 됐수. 한참봉은 탑삭불이 수염 소개가 내숭이 들어서 정주사의 형편이며 속을 빤히 알면서도 짐짓 속아주는 것이다. 알고서 말로만 속는다매야 해댈 것이 없는 줄을 그는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럴 뿐 아니라 정주사와는 10년 넘겨서의 거래에 작년치 쌀 한 가마니 값과 또 금년 음력 정월에 준 쌀 2말 값이 밀렸다고 그것을 야박스럽게 조를 수는 없는 처지다. 그래서 실상인즉 잘렸느니라고 속으로 기역자를 그어놓은 판이요. 다만 장사하는 사람의 투로 지난 결에 말이나 한 번씩 비춰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묵은 것은 받지 못하더라도 다시는 더 외상을 달라지 못하는 이익이 있대서. 거참 그놈이 바로 맞기만 했으면 나도 샘평을 펴고 한참봉 묵은 샘조도 닦어 드리고 했을 텐데. 정주사는 입맛을 다시고 눈을 깜짝거리다가 다시 가만 계시오. 오래 자나서 다 치러주리다. 설마 있기야 하겠수? 아무 염려 마시고. 정주사는 언제고 외상값 이야기면 첫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레 겁이 나서 미리 방패막이를 하느라고 애를 쓴다. 그는 갚을 돈이 없어 미안하다거나 걱정이라기보다도 졸리기가 괜히 무색해서 못 견디는 사람이다. 원, 요새 가틀레서는 도무지 세상이 귀찮아서 그놈 글쎄 번번이 시세가 빗맞아 가지굴랑 낭패를 보고 하니 그렇잖아도 자식들은 많고 살림은 옹색한데 정주사는 그래도 걱정 없지요. 자손이 번족하겄다. 무슨 걱정이겠수? 말도 마시오. 가난한 사람이 자식만 많으면 소용 있나요? 차라리 없는 게 마음이나 편치. 그런 말씀 마시오. 나는 돈량 있는 것도 싫으니 자식이나 한 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애 자식 많이 둘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손 자미도 없이 무슨 맛으로 산단 말씀이요? 건 속 모르는 말씀. 거참 모르는 말씀을 하시는군. 정주사도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어 보시오. 허허, 한참봉도 가난은 한데 쓸데없이 자식만 우쿠르르 해보시오. 자식도 먹여 살려야 말이지. 둘이는 제각기 제게는 옳은 말이다. 그러나 제각기 저편이 하는 말은 속 답답한 소리다. 탑삭부리 한참봉은 나이 40이 넘어 50질에 앉았으되 자녀간 혈육이 없다. 그는 그래서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2, 3년 이 짝은 첩을 얻어 치가를 하고 자주 갈아 세우고 해보아도 나이 점점 늙기만 하지 이내 눈먼 딸 자식 하나 낳지 못했다. 어디 오리간만에 한 수 배워보시려우? 마침 심부름 나갔던 사환 아이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우두커니 넋을 놓고 섰던 탑삭부리 한참봉이 시름을 싹 씻은 듯 정주사더러 장기를 청한다. 참 한참봉 그새 수나 좀 늘었수? 정주사는 그렇잖아도 장기나 두덩 끝에 어물쩍하고 쌀 외상을 달래볼까 싶어 먼저 청하려던 참이라 선뜻 응을 한다. 정주사 장기야 하도 시원찮아서 원.
죽은 차 물로 달라고 떼나 쓰지 마시오. 둘이는 이렇게 서로 장담을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게방으로 들어간다. 그러자 안채로 난 널문이 열리면서 안주인 김씨가 곱게 단장을 한 얼굴을 들이민다. 아이, 정주사 오셨군요. 김씨는 눈이 먼저 웃으면서 야불야불하니 예쁘장스럽게 생긴 온 얼굴에 웃음을 흩트린다. 정주사도 웃는 낯으로 인사를 하면서 곱게 다듬은 못이 진솔로 위아래를 날아갈 듯이 차리고 나선 김씨를 올려본다. 김씨는 남편보다도 나이 훨씬 처져 30살이 간 넘었다. 그런데다가 얼굴 바탕이며 몸매가 이쁘장스럽고 맵시도 있거니와 아기를 낳지 않아서 그런지 나이보다도 훨씬 앳되어 고작 24, 5세 밖에는 안 되어 보인다. 몸치장도 거기에 맞게 잘한다. 그래서 겉늙고 탑삭 부리진 남편과 대해놓고 보면 며느리나 소실 푼수밖에 안 된다. 애기 어머니도 안녕하시고 그리고 참 김씨는 깜빡 기난 생각이 나서 가게방 담으로 다가 들어온다. 되게 큰애기가 아유 어찌면 그새 그렇게 아담스럽고 이뻐졌어요. 내 정주사를 뵈면 추앙을 좀 그렇잖아도 홉신 해 드리려던 참이랍니다. 거 무얼 그저 정주사는 좋기는 하면서도 어색해서 어물어물하고 김씨는 드립다 흔 감을 글쎄 허기야 그 애기가 저 초봉이던가? 응 그래 초봉이야. 어렸을 때도 이쁘기는 했지만 어느 결에 그렇게 곱게 피고 그랬어요. 나는 요전번에 이 앞으로 지내면서 인사를 하는데 처음엔 깜빡 몰라보았군요. 그저 다둑다둑 해주고 싶게 이쁘더라니깐요. 내가 아들이 있다면 글쎄 억지로 빼서 다가라도 며느리를 삼겠어. 호호호. 명랑하게 셉을 거리고 웃고 하는데 섭슬려 탑삭부리 한참봉도 정주사도 따라 웃는다. 그러니 진작 아이를 낳았으면 좋았지. 탑삭부리 한참봉이 웃으면서 일변 장기를 골라 놓으면서 농담 삼아 아내를 구슬르던 것이다. 진작 아니라 시집오던 날로 낳았어도 고작 14살밖에 안 됐수. 저 초봉이가 올해 몇 살이지요? 20살? 그렇지요? 21살이랍니다. 키만 엄부렁하니 컸지 원 미거해서. 정주사는 대답을 하면서 탑삭불이 한 참봉에 곰방대에다가 방바닥에 놓인 쌈지에서 담배를 재어 붙여문다. 아이 나는 꼭 셈이 나서 죽겠어. 다른 집 4남매, 5남매보다 더 욕심이 나요. 정주사 조심하슈. 저 옆에 내가 그러다가는 대개 딸애기 훔쳐오겠수. 흐흐흐흐. 허허허. 훔쳐올 수만이 때문이야 훔쳐라도 오겠어요. 정말이지. 정 그러시다면야 못 본 채 할 테니 훔쳐오십시오 그려. 허허허허. 호호 그렇지만 그게 다 농담의 말씀이고 내가 어디 좋은 신랑을 하나 골라서 중매를 서 드려야겠어요. 제발 좀 그래 주십시오. 집안이 형세는 달리는데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그래 우리 마누라 하고 앉으면 그렇잖아도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이 그러시다 뿐이겠어요. 관연한 규수를 둔 댁에서야 내남 없이 다 그렇지요. 그럼 내가 이건 지날 말로가 아니라 그 애기한테 꼭 가합한 신랑을 하나 골라 드리게요. 저 옆엔 내 큰일 났군. 장기를 딱딱 골라놓고 앉았던 탑삭불이 한 참봉이 한마디 거닿는 소리다. 중매 잘못 쓰면 뺨이 세대야. 그 대신 잘 사면 술이 석잔이라우. 그런가? 그럼 술이 생기거들랑 날 주고 뺨은 인혁이 맞고 그럴까? 술도 뺨도 다 당신이 차지허시오. 나는 덮어놓고 중매만 잘 설 테니. 글쎄 이 일은 다른 중매하고는 달라요. 내가 규수를 좋게 보고 반해서. 호호 정말 반했다고. 그래서 자청 해설랑 중매를 서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정주사? 허허 그거야 원 어찌 되어서 서는 중매든 간에 가합한 자리나 하나 골라주시오. 자, 그 얘기는 그만했으면 됐으니 인제는 어서 장기나 듭시다. 두시오. 먼저 탑삭불이 한 참봉이 장기가 급해서 재촉이다.
저희는 장기라면 사죽을 못 써요. 나 잠깐 나갔다 와요. 정주사 천천히 노시다 가시고 그건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믿고 기다리지요. 거참 나갈 길이거든 장으로 들러서 돔이라도 한 마리 사다가 찜을 하든지 해서 고소박 먹게 해주구려. 요새 찬이 좀 어설픈 모양이더군 그래. 탑사꾸리 한서방은 벌써 정신은 장기판으로 가서 있고 입만 놀린다. 고서방이란 이 집에 하숙을 하고 있는 모모 은행의 태수 말이다. 정주사는 도미찜 소리에 침이 꼴깍 넘어가고 시장기가 새로 드는 것 같았다.